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국계법 부분의 기출문제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할게요. 성장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성장관리 계획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국계법을 계획과 이용으로 나눴을 때 요 계획 파트,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런 계획 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토의 이용 파트, 어떤 게 있다고 했죠? 개발행위 허가가 이 파트라고 했죠. 개발행위 허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런 내용들이 이용 파트라고 했는데, 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바로 이 성장관리 계획입니다. 너무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국가가 어떤 지역의 성장을 직접 나서서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 도입 배경을 보시면 비시가와 지역, 주상공록 용도지역 중에 주상공을 제외한 비시가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녹지지역과 도관농자 중에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립하는 게 성장관리 계획입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국토 계획 파트가 아니라 이용 파트,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용어다. 이렇게 미리 개념을 잡으시고 개발 압력이 높아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계획적 개발,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대상 지역에서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빼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성장관리 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데 요 완화되는 구체적인 수치가 보기로 등장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50%로 늘려주고 용적률은 125%까지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이 30%로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21년도에 개정돼서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는 반드시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요거 나올 때 됐다. 구체적으로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면,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 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지역 지구제 변경 등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자, 이 성장관리계획 지정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당연히 특자, 특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포함되겠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권자다. 이렇게 나오면 X 하셔야 돼요. 여기는 모두 시장 또는 군수 똑바로 돼 있죠. 그런데 공업지역 중에 벌써 틀렸네요. 성장관리계획은 공업지역 주상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향후 시가화가 예상된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안 됩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 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 되죠. 여기서는 30%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용적률은 계획관리구역에서만 100에서 125%로 완화시켜주는 거고요. 건폐율은 계획관리구역에서는 50%까지,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는 3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죠? 2번이 정답이다. 건폐율 완화, 수치까지 기억하시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구역에서만 125% 이하 범위에서 완화시켜 적용된다고 했어요. 용적률은 계획관리만이다. 자,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국계법의 계획 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X, 7일이 아니라 열람기간은 14일입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그 계획 안을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의견서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한 사람한테 좋은 의견이니까 반영할게요, 그 반영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일반인이 의견 제출했을 때 그렇고, 이 시군의 의회가 있겠죠. 시민의 대표인 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해야 되고, 이때까지 의견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 없는 걸로 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들 보기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체크해둡니다. 따라서 성장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등장하는 용어로 시가화가 예상되고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시장 또는 군수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다. 이 정도 개념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나왔네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자, 행정청인 경우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경우가 있고,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문제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면은 개발이 끝난 다음에 그 시설이 어쨌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그 공공시설을 다 짓고 났을 때 새로 설치된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요.
용도 폐지 시설이다. 새로 설치를 하고 나면 오래된 시설은 용도 폐지되겠죠. 그 용도 폐지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 행정청이 아닌 자, 결국 민간 사업자겠죠. 민간 사업자가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그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했는데 당연히 새로 설치한 시설은 공공에 무상 귀속되는 게 맞지만 용도 폐지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또 무조건 민간에 주는 것도 그렇고 또 공공이 다 가져가도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그 행정청이 아닌 자가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행정청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공공인 관리청에게 모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면 되겠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자, 1번부터 맞네요. 그럼 1번 찍고 넘어가면 된다. 밑에 거 계속 읽다가 헷갈립니다. 자,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자, 용도 폐지 나왔어요. 그래도 행정청이기 때문에 공공에 무상 귀속돼야 되는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요 얘기는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용도 폐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용도 폐지됐다고 해서 민간에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그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예외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내기가 좋은 거다. 요거는 틀렸죠. 행정청인 경우니까. 자, 공공시설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아닙니다. 공공시설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는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 자,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것도 개발행위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행정청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공시설 종류와 세목을 통지하게 되는데 행정청이 관리청에게 통지를 보낸 날, 통지한 날에 그 공공시설이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날 귀속되는 것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통지한 날 귀속되는 것은 행정청인 경우다. 자,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자,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면은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을 처분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반드시 도시군 계획사업에 써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찍고 넘어가야지. 읽다 보면 잘 모르겠고 오히려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하고 헷갈려버리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몇 개를 외우더라도 확실하게 외우고 그대로 나왔다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45번 국계법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할 때 나옵니다. 국토의 계획 파트 중에 가장 첫 단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는 일단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정권자라고 나오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 수립권자라고 나오면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있는데요.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 예를 들어 경기도, 충청도 또는 특자, 특도, 광역시가 광역계획권에 일부씩 포함돼서 걸쳐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됩니다. 상식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같은 도에, 경기도 내에서 혹은 강원도 내에서 같은 도에 속한 시도의 경우에 여주시, 이천시 이렇게 같은 도에 속해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수립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 하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하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문제로 가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자, 걸쳐 있으면 해당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된다? 아니죠. 누가 지정하죠?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으니까 그 상급기관인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광역계획권.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해야 된다. 자,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면은 그냥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따라서 2번도 틀렸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자, 중앙 나오면은 급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기간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계위 심의 거쳐야 된다. 자, 요것도 국토부 장관인데 지방 나왔다? 급이 맞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의견. 자, 여기는 의견은 중앙관계기관장 의견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의는 지방도계위 심의 거쳐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입니다. 자, 1, 2, 3, 4번 다 틀렸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요. 한번 볼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당연한 얘기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옳은 지문이다. 자, 46번.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계위는 국장이랑 얘기하는 중앙도계위 있고 도지사가 얘기하는 지방도계위 있죠. 자, 요 지방도계위는 도단위뿐만 아니라 시군 구에도 지방도계위 둡니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심의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군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 도계위원회를 둔다. 따라서 1번은 틀렸다. 중앙도계위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 자,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의 모든 심의가 아니라 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지만 위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중앙도계위 심의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심의를 중앙도계위 심의로 본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 국토부 장관이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국장은 중앙도계위 심의 맞습니다. 뭐 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려고 할 때 중앙도계위 심의를 거친다. 중앙도계위 회의록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본 제공이 어렵습니까?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다 됩니다. 4번은 틀렸고,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시장 군수인데 중앙도계위다. 급이 안 맞죠? 틀렸습니다. 시도지사 의견 듣는 것도 틀렸다. 시도지사 의견이 아니라 해당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고요. 중앙도계위가 아니라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뭐 할 때 나오죠? 국토의 계획 파트 중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내려와서 그 중에 시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요 용도구역 할 때 나오겠네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용도구역에 5가지 개도시 수입,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함께 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개발을 규제하는 제도의 일환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에서 20년간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시가화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장려하는 게 아니고 너무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는 거다. 시가화를 유보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개발 규제를 하는 만큼 반발이 심하겠죠. 따라서 주변 인구 동태나 토지 이용 상황, 산업 발전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아까 봤죠?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용도구역 지정이 있었습니다. 요거 정확히 숙지하시고, 자, 그래도 어떤 개발도 전혀 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후에 구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도시군 사업계획이다. 어떤 게 있냐?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그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은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사업 외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첫째,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인데 국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건축을 하는 행위는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등 주민생활영위에 필요한 행위다.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해졌다 할 수 있고, 임목의 벌채나 조립, 육립, 토석 채취 그런 것들도 국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시, 경미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요 정도 보고 문제 살펴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위해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자,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은 된다고 했지만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한 10평 정도를 초과하는 건축 행위를 했다? 자, 요거는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외우지 못했지만 요건 안 됩니다. 기존 관리용 건축물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10평 정도 이하를 건축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있다. 요게 정확한 법령사항이에요. 따라서 초과가 아니고 면적 포함 33제곱미터 이하다. 자, 그리고 주택의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럴 경우에 주택 증축할 수 있고요. 자,
마을 공동시설 할 수 있었죠. 마을 공동시설로 정자등 간이 휴게소, 마을 공동시설로 농로, 제방, 사방시설 설치, 또 마을시설로 농기계 수리소, 농기계용 유류 판매소, 자 모두 개인 사리 사육이나 혹은 과도한 개발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소 지역적인 문제지만 요 보기만 읽어봐도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걸 알 수 있다. 정답은 1번 농업, 임업, 업, 영위하는 자가관리용 건축물로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는 되지만 관리용 건축물 면적 제외하고 33제곱미터 초과는 안 된다. 자, 48번. 국계법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자, 이번에는 국계법에서 이용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기반시설 설치인데요. 개발행위에 있어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가 두 개의 용어가 있었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두 가지 정확히 구분해서 해당 보기 지문들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해서 적용한다. 자,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서 개발 밀도가 더 빽빽하게, 더 촘촘하게,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기반시설 용량을 다 초과해버리도록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게 그 핵심이었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거고요.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서 개발은 하되 기반시설도 같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는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개발을 유보시켜야 되니까 용적률 최대 한도를 강화하는 게 맞겠죠. 50% 범위에서 강화해서 적용한다. 오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 요것도 맞습니다. 몇 퍼센트 외워야 된다? 20% 암기하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아이고, 곧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겠네. 시행자한테 개발할 거면 기반시설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용 부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몇 퍼센트?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당연히 수립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된다. 요게 틀렸습니다. 3년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년이 아니고 1년이다.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자, 요건 맞습니다.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 관리 및 운용하려면 특별 회계 설치해서 관리 운용한다. 자, 되셨죠? 자, 49번. 국계법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도시지역에서 어떤 기반시설을 국유지든 사유지든 국토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용도지역이나 그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리스트를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그래야 요 보기들을 판별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쭉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자, 주차장, 차량검사, 면허시설, 공공공지 쭉 보시면은 모두 항목 이름만 들어도 공공목적의 기반시설이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오는 시설들이고요. 공원 안에 기반시설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궤도 및 전기공급시설 전부 공익목적의 기반시설이다.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보면 돼요. 자동차 정류장, 광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심공항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광장 중에 건축물, 부설광장 자, 요게 답으로 나왔는데요. 요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광장은 광장인데 건축물 부설광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서 답이 되겠어요. 아주 지역적인 문제다. 자, 그리고 전기공급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액화 석유가스 충전시설, 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 자, 연료와 관련된 것 거의 다 되죠. 고압가스 저장소인데 발전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 모두 되고요. 유류저장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그 다음에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됩니다. 자, 요거 500제곱미터 요 숫자 나온 건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작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설치 도축장, 재활용 시설 요런 것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광장인데 건축물 부설 광장 제외다 하면 X겠죠? 포함입니다.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되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재활용 시설 된다고 했어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출입, 토지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나무, 흙,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럼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느냐? 총 4가지가 있는데요. 1, 2, 3번 생략돼 있고 기흥, 니은 및 제76조 사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할 때 타인 토지 출입하거나 장애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혹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공공목적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때는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기반시설 설치다. 요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 밖에 나머지 3개까지 포함해서 알아보면 타인 토지 출입 및 장애물 변경 제거 가능한 경우는 모두 기반시설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요런 거 설치할 때겠죠? 도시군 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할 때, 그리고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 조사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 조사 측량 시행할 때와 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해서 기초조사할 때 타인 토지 출입 가능하다. 되셨죠? 다음 문제. 자, 51번. 국계법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안, 도시군 기본계획안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둘 다 승인받을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일단 기본계획에서는 기초조사 결과, 공청회 결과, 청문회 아닙니다. 공청회 결과, 그리고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 청취 결과, 의회의 의견 청취 결과지 의결 결과 하면 X다. 그리고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줄여서 지방도계위라고 할게요. 지방도계위 자문을 거친 경우 그 자문 결과지 심의 결과 아닙니다. 심의는 나중에 한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 및 도의 지방도계위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지방도계위와 관계행정기관이지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다. 이렇게 나와도 틀려요. 일단 기본계획안을 승인받으려고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에는 심의 결과, 의결 결과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청문할 사항도 없겠죠. 공청회 개최 결과, 기초조사 결과다. 자, 다시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결과, 지방도계위 자문 결과, 관계행정기관장, 지방도계위 심의에 필요한 결과다.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안을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려고 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예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보기 살펴보면 기초조사 결과 맞죠? 청문회 아니고 공청회 개최 결과라고 했습니다. 해당 시군도의 의회 심의 의결 결과 아니고 의견 청취 결과고, 해당 시군도 지방도계위 심의 결과 아니죠? 심의는 나중에 하고 기본계획안 승인받을 때는 자문을 거쳤다면 자문 결과를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아니죠? 중앙 아니고 그냥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도계위 심의에 필요한 서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초조사 결과만 필요한 서류가 되겠어요. 자, 52번. 국회법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요런 문제는 각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최대 한도 다 외우고 있어야 맞추죠. 용적률이라는 게 바닥 면적이 아니라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그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연면적이죠.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연면적 계산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의 하나는 지상주차장 사용 면적, 주민 공동시설 면적,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이 용적률 산출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요거까지. 따라서 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이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높으면 건축 밀도가 높아져서 빽빽하게 짓게 되기 때문에 적정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이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원칙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세부적으로 강화 또는 완화되는데,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조례나 기타 강화, 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용도지역, 도관농자 중에 도시지역의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5, 15, 4, 1입니다. 주상공록 순서로 500%, 1500%, 400%, 100%다. 5, 15, 4, 1. 주거지역은 500% 상한, 즉 용적률 500% 이하고요. 상업지역은 1500% 이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 녹지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은 5, 15, 4, 1이고요. 전용 주거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1종 전용, 2종 전용, 1, 2, 3종 일반 모두 달라지죠. 자, 이 세부적인 시행령
사항은 기본 이론 정리 가서 한꺼번에 외우고요. 일단은 요 법령 기준만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까지만 확실히 외웁니다. 주상 공록 51541.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갯생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정관리 각각 188. 100%, 80%, 80%다. 계획관리 100% 이하, 생산관리 80% 이하, 보존관리 80% 이하예요. 농림지역도 80% 이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80% 이하다. 따라서 계획관리만 100% 이하, 그 아래는 모두 80% 이하죠.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100% 이하고 주거지역 5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주거지역은 주상공록의 51541이니까 500%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농림지역은 80% 이하입니다. 500, 100, 80이니까 정답은 3번이다. 자, 요렇게 딱 12문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출제됐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부터는 도시개발법이 6문제 나오겠죠. 요건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